넣지 마. 일 끝나고 지아 친구 선물 사러 왔습니다. 요즘에 회사 친구들이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플 것 같아서 계속 일찍 자고 잠을 엄청 많이 잤더니 영상 찍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 지금 날씨 죽인다. Let's go. 캐나다는 뭐다? 생일 파티 하다 끝난다. 너 생일 선물을 골라봅시다. 여기는 애들 문구용품이나 뭐 선생님들 수업에 필요한 재료 사는 곳이거든요. balloons. 뭔가 많이 바뀐 것 같다. 여기 풍선도 많고. 나중에 지아 파티할 때. 아하. 아하. 그리고 이렇게. Mommy, do you remember at Shani's birthday, the balloons keep popping, popping, popping? 맞아. 제 친구한테 뭐 사주고 싶은지 한번 봐보자. 뭐를 사볼까? 여기는 크레용 브랜드인데 크레율라라고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있네. She might like this. Or this. 요걸로 샀어요. 여자애들은 맨날 이렇게 액세서리 만드는 거나 그 아이디어가 없는데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은 좀 알려주세요. 뭘 사야 되나 도대체? 지아는 지금 뒤에서 벨트를 매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됐어.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지아가? 아니, 이거. 짜잔! 지금은 메이페어에 왔습니다. 지아는 지금 almost 잠이 들기 일보 직전이고요. 차에서 조금 잤어요. 여기 캐나다에서 꼭 사야 된다는 그 브랜드 루추에 왔는데 아무리 사려고 해도 핑크색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기본티 핑크를 사려고 합니다. 색깔 너무 밝은데 핑크 티셔츠를 찾을 수가 없네. 어제 산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핑크 셔츠 데이거든요. 핑크 셔츠 데이가 뭐냐면 캐나다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 다른 나라에서도 기념하나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이 핑크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링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두 친구들이 그 친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핑크 셔츠를 입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핑크 티셔츠 운동으로 불링하지 말자, 서로 지지할 수 있을 땐 서로 지지해주자, 뭐 이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 셔츠 데이는 데이케어나 학교에서 그날을 생각하고 그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핑크 티셔츠를 입습니다. 어제는 되게 갔는데 핑크 티셔츠가 몇 개 없어서 이걸 꼭 사야 되나 싶었는데 와서 애들이랑 다 같이 핑크 티셔츠 입고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이런 날도 의미가 있네 싶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쉬는 시간이고요. 교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좀 뉴스 하나 읽고 캐나다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또 애들이랑 지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봬요. 또 키위코 세트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지아랑 아빠랑 열심히 하고 있어. 빨리 요리해. 알았어. 제가 만들었다 헤드밴드. Finally. 오. 예. 그럼 이제 이거 만들어 볼까? What? Now 발바닥. 지아 다이너소어가 왔어요. 지아 옆으로 해봐. 꼬리도 보여줘. 오늘 너무 늦어서 책 못 읽고 자겠다, 그치 지아야? 얼른 자. 하나. 그럼 책 골라와봐.
와. 우리 지아가 고른 책은 이겁니다. 지아야 불 끄고 와야지. Oh no. 얼른 읽고 자자. 오늘 스케이트 갔다 와서 이것저것 했더니 지금 많이 늦었어요. 지가 피곤한가 보다. 우리 잘까? 엄마, 음. 그냥 지금 잘 자. 지금 10시 29분인데 저 베지밀이랑 카스타드 2개 먹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꼭 이 시간쯤 돼야지 지하 재워놓고 핸드폰 좀 하다가 일어나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지하 친구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내일. 그래가지고 지아가 생일 카드도 쓰고 저 생일 선물 포장하고 막 이러느라고 좀 늦어졌어요, 루틴이. 그래가지고 지아가 8시 넘어서 자서 조금 더 늦었습니다. 원래 저도 꼭 10시 전에 자려고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 밤이기도 하고 10시가 넘었지만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요. 요즘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저 머리 다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잘 아물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염색을 좀 했고 26년 들어서 제가 막 머리도 깨지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집 앞에 이 봉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사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봉투가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데 왠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 봉투, 흰 봉투가 하나 놓여있을 것 뿐인데 아주 딱 봤더니 드디어 저희 집 월세가 올랐습니다. 요즘 캐나다 집값이 떨어지고 렌트비가 막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도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올렸어요. 어떻게 이사를 가겠어요? 올린 가격을 주고 이제 살아야죠. 이렇게 딱 보니까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는 가격이 2.3%인가 봐요. 여기 뒤에 페이지를 보니까 57.39불이 올랐습니다. 5월 1일부터 오른다고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 월세 내는 사이트 있거든요. 집 관리해주는 사이트. 저희 집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컴플레인 같은 것도 하고 월세도 내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오토페이 해가지고 자동이체로 하는데 그 전에 자동이체를 올린 가격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월 1일부터 올리니까 이제 4월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오토페이 금액을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거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세가 올랐네요. 저희같이 이렇게 이주를 해온 사람들은 진짜 제일 큰 관심사가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잖아요. 저희가 2024년 9월 말에 왔거든요. 작년에는 여기 BC주 주정부 이민이 거의 안 뽑다시피 했어요. 제가 이제 지원할 그 타겟으로가 오기 전에는 바로 와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뭐 1, 2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일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해서 영주권 진행을 했으면 그때 들어온 점수가 제가 가능한 점수여가지고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개월을 기다리고 해야 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자마자 해가지고 한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3개월 프로베이션 기간 끝나고 하긴 한대요. 그래도 좀 물어보기라도 할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안 뽑아가지고. 근데 작년 말에는 또 2026년부터는 좀 많이 뽑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월부터 이제 들어올 할 것이다 라고 많이 했었는데 전혀 들어올 생각이 없고 BC주 자체에서 약간 이제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과 또 의사나 헬스케어 직종, 사업하는 쪽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서 지금 들어오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EC나 그냥 보통 직업으로 이제 이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조금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워낙 처음에 왔을 때부터 2년을 살아보자 하고 왔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무조건 얘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영주권 이렇게 끝나거나 막 그렇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일한 지도 1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기대를 하고 더 안달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엄청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막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영주권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살다가 영주권이 되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영주권이 있으면 엄청난 돈의 세이브와 고용의 자유 뭐 이런 좋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2026년 BC주의 그 PMP 방향은 어떻게 될지 왜 이렇게 계획도 안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1월 말에서 2월에는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2월 말이 되도록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요, 저희 남편이 20대 초반에 되게 유학을 가고 싶어 했대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너무 현실적인 것들에 많이 막혀서 포기를 하고 그냥 한국 생활을 만족해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도 했고 제 비자가 이제 곧 끝나거든요. 이제 하반기면 곧 끝나서 요즘에 또 다른 LMIA를 받으려면 고용 허가서를 받으려면 또 1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다음 비자를 생각을 해놔야 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남편이 대학원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학원을 가면 남편이 못 풀었던 예전에 그 유학 생활도 조금 해볼 수 있고 물론 남편은 지금 나이가 많고 눈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걸 많이 달가워하진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지내면서 공부도 좀 하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러면 사회생활도 되고 캐나다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도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 비자로 제가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캐나다에 머무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희가 뭐 평생 캐나다에 살아야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살아봐야겠다까지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은 학교를 가게 됐고 저는 더 계속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은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고요. 한국에 돌아가서 복직을 했을 때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과정인 것 같고 지하 여권 연장하러 밴쿠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하 여권이 배달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권이 배송이 되면 남편 학생 비자를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순을 밟아갈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LMIA 2년 끝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다음 챕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일단 대학원을 가면 진짜 돈도 많이 들고 나이 40대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장점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는 일단 아직 PMP에 끈을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2월에는 뭐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럼 4, 5월에는 할 것 같다 그러더니 급기야 어떤 사람은 이제 하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 번은 뽑지 않을까. 이제 얼마나 축적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빠져줘야지 저 같은 사람도 되고 저 다음에 온 사람도 되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아무튼 뭐 영주권만 바라보고 이렇게 막 계속 안달복달 하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캐나다에서 지낸 동안 즐겁게 재밌게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5월달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외국 살면 제일 힘든 거는 가족을 못 본다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저희 엄마가 오기로 하셨습니다. 5월 달에 와가지고 7월 달에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좀 장시간을 저희와 함께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하는 일은 막 핸드폰 보고 어떤 걸 사다 달라고 할까 막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도 오고 그러니까 놀러도 많이 다니고 즐겁게 살려고요. 저는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꼭 참고 뭐를 안 해야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려고요. 기대는 하되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요. 지금 있는 삶이 즐거워야지 영주권을 따도 허무한 감정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영주권을 따시고 역이민한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나의 발전을 많이 시키고 캐나다도 많이 알아가고 즐겁게 지내고 그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날 무렵에 친구 집 가서 1박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많이 늦게 잤단 말이에요. 12시 좀 넘어서 잤나? 근데 제가 완전 잠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진짜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계속 빨리 자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상을 많이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부분들을 조금 찍었고 오늘 수다 영상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지금 몇 주 동안 연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열심히 해가지고 일요일 저녁에는 꼭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별 소식은 없지만 한국에서 완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포기하고 완전 불안정을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 가족과 함께 40대 부부 가족이 캐나다에 와서 불안정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유지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캐나다를 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이 그래도 좀 꽤 되시더라고요. 남들처럼 엄청난 큰 유튜브 채널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쭉 소소한 제 삶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